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경호날다님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주말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다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김지환님, 3월인데 봄은 언제 올까요?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이비님, 신장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완치는 아니지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이구. 출근을 하시나 봅니다. 신장염이신데. 아이고. 어이구. 잘 적응하고 파이팅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이에요, 제이비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건 아닌 건 아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출근했어도 되나? 그러니까요. 걱정이네요. 거기다가 이 시간에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시면 좀 뒷목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약간 신경 쓰이긴 하네요. 물론 저희 때문은 아닙니다. 그죠? 저희가 먼저겠어요, 저희가. 네. 저희는 그냥 뉴스를 전해드려야 할 뿐인데 네. 아이비님 힘내세요. 파이팅 네. 하시고요. 3149님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마음 무거운 월요일입니다. 으흐. 네. 그럼에도 일상에서 저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그죠? 지금 네.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인수님의 인사만 전해드리고 바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이인수님, 좋아하는 프로야구의 계절이 왔는데 네. 언제쯤 치맥 먹으면서 즐거운 일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고 허무한 주말이었습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프로야구 시즌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안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시범 경기는 조금 스트레스였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는 오늘 한 가지 뉴스에 집중을 할 텐데요. 네. 오디오로 먼저 그 뉴스 만나보시죠. 검찰이 석방 지휘서를 보낸 지 30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가 구치소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경호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잠시 뒤 경호 차량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용산 관저에 도착합니다. 자신이 성벽을 쌓아놓았던 관저에서 체포된 지 5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자신과 관련해 수감된 다른 이들도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관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정진석 비서실장, 김상훈 경호차장, 강희구 제1부속실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을 먹은 뒤에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 참모들에게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라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네. 배움은 끝이 없는 법인데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건 아스팔트 위에 지지자들 덕분 아니겠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지요. 짚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 등등 이 사법적 쟁점은 이후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짚고요. 여기선 정치적 측면 딱 하나만 골라서 짚겠습니다. 두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원들에게 구치소를 나설 때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했지만 경호처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달라라고 했다라는 것.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재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의 석방을 기도한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 공개 등을 가급적 절제하는 방안이 맞다는 분위기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나서면서 발표한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화통화 등을 했는데도 이렇다 할 메시지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점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처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직접 발표를 가로막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가 그럴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이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죠. 경호 문제 때문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구치소를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메시지를 읽지는 않았지만 대중 앞에 노출됐습니다. 경호원들이 바로 지근거리에서 애워싸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경호로만 생각했다면 이런 장면은 연출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호처의 난색 표명에도 대통령실의 판단이 스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어는 대통령실로 통일을 하겠는데요. 왜 대통령실은 메시지 관리에 들어간 걸까? 도대체 정무적 판단이 뭘까?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면 도움이 안 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된다. 무엇에? 헌재 심판에. 이렇게 봤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두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에 출석한 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도층의 탄핵 지지 여론을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대통령실도 이걸 고려하고도 남았겠죠. 두 번째, SNS엔 구치소를 나서며 주먹 불끈 쥐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즈가 많이 돌았습니다. 뒷목 잡게 만든다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자, 이런 반응은 거리에서 또다시 윤석열 파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을 살펴야 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두 요인이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내지 경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되돌아봐야 하는데요. 보수 진영과 상당수 언론이 제기하는 전망, 즉 윤석열 석방이 지지층을 고무하고 그 분위기로 헌재를 압박할 거라는 전망을 되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전망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매몰된 근시안적 전망일 뿐만 아니라 도도히 흐르고 있는 더 큰 물줄기는 즉각 파면 여론이라는 점을 가리는 전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울러 이런 점도 시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금 이 순간 탄핵 찬성 세력이 뭘 해야 하는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건 탄핵을 촉구할 때의 응원봉을 다시 드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금 이걸 경계하고 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탄핵 반대 세력의 기세 등등 득의만만한 모습은 어찌 본다면 이 위축된 경계심이 꾸며낸 허장성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여 그 허장성세를 더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한두 번 더 메시지를 발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답 역시 응원봉이다.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노파심에 이 점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했던 분석은 조건부 분석입니다.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로 한정된 분석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선고가 파면 결정이라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이건 다른 범주 이야기가 된다. 이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 아까 그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지 관리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계심은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대감이 사라지는 순간 경계심도 해제가 되겠죠. 이게 뭔가 보편적 인간의 심리겠죠. 게다가 대통령직을 잃는 순간 다른 혐의,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혐의라든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등등의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여론전에 나설 공산 이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마저 짚어야 되는데요.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시점부터는 대통령이 아니라 확정된 해고자가 됩니다. 더불어 스피커 출력은 떨어집니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 열심히 외쳐도 그 목소리는 대선 구호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스피커 출력은 더 떨어집니다.
국면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래서 스피커 출력 올리려고 배터리를 갈아 끼운다고 칩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려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반향은 현재 야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더 넓게 미친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스텝을 꼬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 감각만 유지한다면 중간중간 삐져나오는 돌뿌리는 타고 넘어갈 하나의 국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은 방향 감각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감각이 뭐겠습니까? 바로 탄핵입니다. 이 감각을 유지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고 하는 국면을 어떻게 볼지 이 답은 이미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유기농 비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도소 가는 것도 한 번에 못 가는 거네요. 사실을 몇 수했다. 여기에 빗대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히트맨님, 오늘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광화문으로 촛불 들고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물프레님, 악은 진짜 거침이 없는데 선은 증명하며 힘들게 나아간다는 게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진실과 선은 게을러서 천천히 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네. 또 반드시 온다고. 네, 까루님, 내란 우두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잡고 쉽게 풀어주는지 정말 비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DH님이 하긴 300원 버스기사도 횡령죄로 판결하고 99만 원 접대받은 검사 풀어준 판사도 있는데요. 뭘. 네. 라고 좀 자주 섞인 댓글 올려주셨고 대통령의 목소리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는 진이모님은 오디오만 들으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같아요. 직수정타님, 무죄 판결 난 것도 아닌데 뭐가 저렇게 떳떳한지 개선 장군이 따로 없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개선 장군이란 그 네 글자 단어가 많이 운유가 됐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방향은 탄핵 심판입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놓는 게 어찌 본다면 지금 이 국면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찌합니까 님이 차분히 기다려봅시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반면에 나라사랑님은 JB, 이번 주에 헌재 결과가 나올까요? 국가를 생각한다면 헌재가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할 텐데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제가 좀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레드헤어님, 20대 중반인 우리 애들은 학교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후진국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제발 소수의 기득권층을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지 못하도록 힘을 내 봅시다. 라고 하는데 또 국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7986님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가 뜨네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지요. 네.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